네, 안녕하세요. 길워드 아카데미에서 영어를 강의하고 있는 영어과 강사 김윤희입니다. 예, 제가 오늘 강의해드릴 내용은 중3, 중2 응용어법 문제이고요. 중3, 중2 학생 모두 90점대 이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하겠습니다. 네, A번 지문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네, A번 지문은 살아있는 생물체들의 향일성에 대한 글이고요. 향일성이란 뭐냐? 생물들은 이제 자라날 때, 여기서는 해바라기가 예로 나오는데 자라날 때 이제 햇빛을 보면서 자라나게 돼 있다라고 해서 여기서 실험이 좀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왜 일어난 일들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What happened if you take a sunflower out of the garden bed? 정원에서 해바라기를 꺼낸 다음에 keep it in a completely dark closet. 어두운 방에다가 가두면 어떻게 될까? 어두운 벽장에다 가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놀랍게도 The sunflower will continue its solar tracking. 향일성을 지속하게 됩니다. With or without sunlight. 햇빛이 없어도. It will bend. 구부릴 거다라고 하는 것은 햇빛을 향해서 이제 구부린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햇빛을 바라본다라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Just as did it outside. 밖에서 그랬던 것처럼이라고 합니다. 네, 계속 내용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출을 할 때는, 해가 뜰 때는 이제 동쪽을 바라보고 해가 질 때는 서쪽을 바라본다라고 하면서 여기에서 쭉 내려가 보시면 네, 여기 5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This is a classic example. 이것이 전형적인 예시인데 What scientists call a circadian rhythm이라고 하니까 생체 리듬이라고 불리우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 A번의 지문은 생물들의 생체 리듬에 관한 글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계속 보시면 네, 이번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쭉 보겠습니다. Circadian rhythm is a daily cycle of behavior. 여기서 끊으셔야 되는데 생체 리듬이라는 것은 행동의 일상 주기이다 라고 하고 여기 that을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음 문장에 rather than이 나오는데 비교할 대상을 좀 찾아보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that부터가 앞에 나와 있는 데일리 사이클을 수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기체 안에 내재되어 있는 행동의 데일리 사이클이고, 그리고 뭐뭐보다는 be directed by the environment이라고 하니까 자, 내용을 좀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생물이라는 것이 환경의 지배를 받기보다는 이제 그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던 행동의 그런 사이클에 의해서 변화가 되기 때문에 어두운 벽장에 있었던 해바라기도 햇빛을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글의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마지막 질문에 보시면 Some scientists think they have evolved. 여기서 they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sunflower를 가리키고요. 해바라기들이 진화를 해왔기 때문이다. 근데 뭐를 진화를 해왔냐면 solar tracking system, 향일성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진화를 해온 결과로 일어난 그런 일들이다라고 하면서 A번 지문이 끝나게 됩니다. 네, 문제풀이 같이 보겠습니다. 네, 1번 문제에서는 if부터 쓸게요. 네. 1번에서는 뭘 체크하셔야 되냐면 just as라는 것을 잘 보셔야 되는데 just as가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되는데 여기에서 앞에 나와 있는 it 주어, 동사 will been, 그리고 뒤에 나오는 it 주어, 동사 did를 접속사로 인해서 순서가 어떻게 될지를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 문제에서 저는 체크 포인트를 as did it, 그러니까 just as 뒤에 did it을 이 did로 바꾸면 해석이 매끄럽게 될 것인지, 그리고 저렇게 했을 땐 해석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문제에서는 제가 아까 해석을 해드리면서 잠깐 봤는데 여기에서 생체 리듬이라는 것은 is, 뭐뭐다 라고 하니까 간단하게 뭐뭐다 라고 설명을 하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는 뭐뭐보다는 뭐뭐다 라는 말을 해주고 싶으니까 그걸 rather than이라는 말로 비교를 해주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어라는 말이 보이시죠? 그러면 여기에서 딱 명사 구로 끊어야 될 텐데 저기 rather than 뒤에 나오는 be의 형태가 맞는지 같이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체크 포인트를 be라는 것을 명사로 바꿔야 되는 것은 아닌지 같이 보겠습니다. 네, A번 지문은 여기까지이고요. 2번 지문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네, 이번 지문에서는 당신에게 맞는 운동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화사가 질문을 하면서 글쓴이가 질문을 하면서 글이 나오게 되고요. 네, 뭐 달리기를 좋아하니, 웨이트 트레이닝을 좋아하니 라고 하면서 둘 다 훌륭한 운동이야 라고 하고, 여기에서는 훌륭한 운동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They are very different type of exercise. 다른 유형의 운동이야. 그러면서 달리기는 어떤 거냐면 aerobic exercise라고 하니까 유산소 운동이야 라고 하고, 글의 마지막까지는 유산소 운동에 관한 특징에 대해서 그리고 예시에 대해서 열거가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 내용을 보시면 So what do this term mean? 그럼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고, 그것이라는 것은 유산소 운동이 의미하는 것은 뭐고, 그리고 일단 읽으면서 볼게요. Is which type better for you? 어떤 것이 너에게 더 낫니?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간단히 유산소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Aerobic exercise use oxygen to make energy. 자, 유산소 운동이라는 것의 특징은 그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산소를 사용을 하는데 because aerobic exercise use oxygen, it can be continued for many minutes or even hour 이라고 하니까 유산소 운동을 하고 나면은 달리기를 하고 나면은 숨이 많이 차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몇 분 동안 또는 심지어 몇 시간 동안이나 이렇게 계속됩니다. 그럼 효과가 뭐가 되느냐? The oxygen you take in, 너가 섭취한 산소는, 당신이 섭취한 산소는 by breathing fast, turns toward carbohydrate and fat into energy라고 하니까 탄수화물이랑 지방을 에너지로 저장되어 있는, 다시 하겠습니다. 탄수화물이랑 지방을 에너지로 저장한다라고 해서 이것을 이제 탄수화물이랑 지방을 에너지로 바꾼다, turn into be 한다라는 뜻인데, 같이 보시면 여기 예시가 뭐 달리기랑 춤추기랑 축구랑 수영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 아래 지문은 또 무산소 운동에 관한 얘기가 나올 텐데요. 일단 3번에 체크 포인트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what은 안 건드려도 될 것 같아서 and부터 쓸게요. 박승배 선생님, 네, 이 문장을 해석을 해보면 is 빼고 is부터 해석을 될까요? 네. 당신에게 어떤 타입이 낫니? 라고 물어보는데, 이 3번에서 이제 의문문이라고 하니까 제가 90점대로 잡았잖아요. 그러면 70점대 이 학생들은 의문문이니까 이즈가 앞으로 간 게 맞을 거야 라고 하고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것 같은데, 네, 선생님이 해석해 주신 것처럼 해석이 상당히 매끄럽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 위치로 시작하는 의문문의 동사의 순서를 어떻게 봐야 될지가 이 문제의 체크 포인트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is를 왜 which type 뒤로 가야 하는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4번 문제에서는 여러분이 문제를 푸실 때 시제를 조금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당신이 빠르게 흡수한 산소가 그 저장된 탄수화물과 지방이 에너지로 바뀐다라고 했을 때, 네, 조세미 선생님 여기서 동사가 턴드인데, 네, 턴드인데 이게 사람의 기능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운동, 유산소에 대해서. 그럼 시제를 과거로 써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네, 네. 저희가 불변의 진리나 과학적 사실은 현재로 보잖아요. 그래서 저기에 있는 턴드만 쓸게요. 현재형 시제로 받아야 되는 건 아닌지 같이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1번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그것은 구글일 것이다. 그리고 밖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라고 해석을 할 건데, just as의 뜻을 몰라도 여기에서 굳이 did it을 바꿔야 된다라는 것을 중3 80점, 70점 학생들도 잘 인지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바꿀래? 라고 했을 때를 90점 이상 학생들이 맞춘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will be band 뒤에 나와 있는 주어 동사의 문장의 just as 뒤에를 주어 동사인 순서를 바꿔서 이 it을, 그럼 선생님 이 did가 가리키는 건 뭔가요? 네, 밴드의 과거형인 벤트가 되겠죠. 여기까지 추가적으로 언급을 해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장에서는 네, 아까 선생님들이 도움을 주셨던 것처럼 행동이랑 그리고 지시받는 것이라고 해줘야 되는데, 된 뒤에 나와 있는 게 be라는 동사예요. 그럼 아이들한테 이제 be를 어떻게 바꿀래? 라고 했을 때 이제 저기서 BPP 형태는 맞으니까 건드리면 안 되고 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be를 것이라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being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시간이 좀 걸려도 제가 예시를 하나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일단 저 문제는 의문대명사, 의문형용사의 의문문에 대해서 차이점을 좀 언급을 해야 이제 그게 왜 정답인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김학선 선생님, 여기서 위치는 의문대명사일까요? 의문형용사일까요? 네, 감사합니다. 물론 의문 대명사랑 의문 형용사의 차이에 대해서 모르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빠르게 설명을 해주겠지만, 이제 형용사라는 건 명사를 수식해서 어느라고 해석이 되지만 의문 대명사만 나왔을 땐 것이라고 딱 떨어집니다. 그랬을 때 which type이라는 것이 나왔을 때는 얘가 주어가 되는 거니까 같이 묶어서 is가 바로 뒤에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느 것이 최고의 답이야 라고 했을 때는 이제 which 동사, 그 다음에 명사의 순으로 간다는 걸 언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고요. is라는 동사를 정답을 쓰면 여기에 is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뒤로, which type 뒤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문제를 풀면서 학생들이 좀 자신감을 얻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에서는 저희가 시제를 꼭 현재를 써줘야 되고 꼭 과거를 써줘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수업 시간에 꼼꼼히 언급을 해주고 있고요. 4번 문제에서는 변한다라는 것은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이게 뭐 오늘은 그렇고 내일은 그렇고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턴드라는 동사를 현재 동사인 근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데 앞에 나와 있는 게 이제 턴이니까 억시즌이냐 뭐 브레싱 뭐냐 이거 잘 찾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어를 받아야 되니까. 이가은 선생님, 이 문장의 주어는 뭐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 s를 붙여줘야 되는 것까지 수일치까지 학생들에게 꼼꼼히 언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중3, 중2 학생들 대상으로 설명을 했는데요. 잠깐 여기 위에 차장님 올려봐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렇게 학생들이 단순히 접속사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중2, 중3 학생들 대상으로는 좀 한정되어 있어서 내신 기준으로 했을 때 꼭 저렇게 뭐 시제를 일치시키거나 뭐 수일치를 시키거나 라는 식의 저스테이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꼭 그런 문맥이 아니라 좀 고등부로 올라갔을 땐 도치와도 좀 관련이 돼서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혼동이 되지 마라. 그건 도치가 아니다라는 걸 좀 수업 시간에 언급해 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90점대로 설명했는데 좀 점수대가 낮은 학생들은 조금 부족한 문법부터 건드려가면서 네, 꼼꼼히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빈도와 난이도 잡겠습니다. 네, 1번 질문은 접속사로 인해서 주어 동사 순서 배열 문제입니다. 네, 빈도수는 중학교 3학년 대상으로 5에서 4, 난이도는 5에서 3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번 문제는 그 비교하는 대상을 찾는 문제고요. 그리고 크게 넘어가서는 문장 성분까지 찾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3 대상으로 빈도는 5에서 3, 난이도는 저는 좀 비교하는 대상을 찾을 때 이 대체안을 찾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좀 난이도를 1점 높여서 5에서 4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번 문제에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그 의문문을 만들 때는 직접 의문문, 간접 의문문을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의문 형용사냐 의문 대명사냐에 따라서 좀 예시를 좀 정확히 알아두면 틀릴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문제는 똑같이 빈도도 높지만 난이도도 높다라고 해서 5에서 4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문제는 시제 일치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시제가 딱 정해져 있을 때가 언제냐, 그리고 여기서 일치시키는 문제가 아니니까 동사의 시제를 정확히 가야 되는 문제는 중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난이도는 5에서 3.5 주고요. 그리고 빈도수는 상당히 높다. 5에서 4.5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설명해드릴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어요.